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 일명 직지가 50년 만에 프랑스의 수장고 밖으로 나와 대중과 만났습니다. 이 직지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한 행사도 열렸는데요. 한민족의 문화유산 직지가 반세기 만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을 파리에서 정지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세금 모두 바랬지만 활자만은 선명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646년 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직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7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동양의 보물 전시에서 직지가 처음 공개된 이후 50년 만에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Et bien, nous voulions rappeler que cette histoire, en fait, avait une histoire avant elle, notamment en Asie.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를 통해 구텐베르크 성경과 함께 그보다 78년 앞선 직지를 선보였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건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50년 만입니다. 먼 땅에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요. 이번 전시나 직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의 그 최초의 그런 인쇄술이라고 하는 이런 구텐베르크의 성경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금속 인쇄 문화가 앞섰다는 것을 그 현지에서 증명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전시한 것이 훨씬 우리 어떤 문화를 선양하고 알리는 데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서지학적 관점 외에 불교의 가르침을 엮은 책으로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연 컨퍼런스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직지가 품은 뜻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저는 더 중시를 좀 해서 직지 안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속 활자뿐만 아니고 목판본도 우리 이 한국에는 많이 발전됐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Incroyable que c'est justement quelque chose de beaucoup plus ancien à une époque encore plus reculée et encore une fois une richesse dans le message aussi qui est à la base quand même un texte de paix, de valeurs importantes. 직지 외에도 한국 자료를 2,000여 점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화재청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직지뿐 아니라 많은 한국 문화재의 연구조사와 보존 활용, 전시에 관한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직지뿐만 아니라 직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여기에 소장되고 있는 많은 한국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이후에는 직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산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그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직지 원본의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머지않아 국내에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청주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직지를 비롯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한 우리 문화유산을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월드 정지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국의 대기업을 시작으로 협력업체 등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한인 주재원도 대거 유입되면서 도시마다 활력이 넘치고 있는데요. 최근 텍사스에 부는 경제 한류 바람을 안미양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 테일러. 인구 18,000여 명의 조용했던 이 지역이 최근 늘어난 유동인구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삼성은 텍사스 지역에 20년간 250조 원 투자를 예고하면서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만 9곳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세웠는데 한인 주재원 숫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 would say more like a 15 to 25 because they come for lunch. And most of them, I mean, there's some that brings translators, but when they come 7 or 8 on their lunch breaks. 테일러 지역만이 아닙니다. 최근 텍사스주 전역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크고 작은 협력업체들도 대거 진출하면서 이른바 경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도 아마 그 현대차, 기아차하고 같이 일하는 국내 중소업체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슷할 겁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는 앞으로 아마 좀 더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풍부한 인력 자원은 물론 저렴한 전기료 등 기업 운영에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가 없는 데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덜하고 법인의 여러 유인책도 제공하는 등 기업 진출에 최적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게 그런 게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있을 때보다는 좀 이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석유 화학 관련된 문의들 이제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문의를 많이 물어봤다면 현재는 첨단 산업 관련된 오스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사업 검토 같은 경우는 5배에서 6배가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재작년까지 텍사스주와의 무역 규모 6번째 국가였던 한국은 지난해부터는 4위로 뛰어오르는 등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인 미국 이주 120년을 맞아 한미 무역 교류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outh Korea is one of our top trading partners. We're very proud of that, and also one of the top sourc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 think there's a number of reasons for that. Of course, we have a lot of industries that overlap, things like electronics, semiconductors, food products, IT, life sciences, and many more. 텍사스 자체가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리딩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 교류의 활성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의 국익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 또 미래 전망이 밝다.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그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우리 기업들의 텍사스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 SK와 두산도 텍사스주를 거점으로 한 투자를 발표하는 등 한국 기업 진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텍사스주의 경제 한류는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올해는 한인들의 첫 공식 해외 이주인 미주 이민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는 한인 이민 1세대 전낙청 작가를 소개하고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말로 써내려간 초기 이민 역사와 당대 한인들의 생활상을 김은경 리포터가 되짚어봤습니다. 요코하마 은행 사장의 아들이 팔리 하이스쿨로부터 옮겨왔으니 미를 탐하는 여자의 눈에 들기 쉬운 아이라. 그러나 푸른 눈의 여학생들이 쳐다나 볼까? 그중 젠숙이라는 여자가 친근히 상종하니 모든 여자들이 젠에게 별명 붙이기를 도쿄라 하나 젠은 거리낌 없이 해리와 상종하니라. 한인이민 1세대 전낙청 작가가 192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쓴 한글 단편소설 5월합니다. 전낙청 작가는 1907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1930년대까지 10,000페이지 넘는
장단편 소설과 산문 등을 순 우리말로 남겼습니다. 특히 띄어쓰기 없이 세로로 써내려간 장편 소설은 한국 고전 문학의 맥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낙청 작가의 주요 작품을 담은 선집 발간 기념 행사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민 1세대의 한인 작가를 소개하고 한글 문학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낙청 작가 발굴 작업을 이어온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진도 함께했습니다. 1세대의 한인들이 남긴 기록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가 없어요. 네, 한글로 남긴 사람은 없어요. 고전 문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발견했습니다. 전낙청 선생이 쓰신 작품들 보면 또 그 시대의 그런 이민자로서의 그런 한인 이민자로서의 생활이나 그런 문학적인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한인 이민 사회에서 좀 재조명이 되기를 바라고자 해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이민 선조의 필체로 접하는 1920, 30년대 한인 생활상에 동포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렇게 많이 쓰시고 저런 분이라는 거에 미처 몰랐어요. 오늘 와서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여기 이민 역사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런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오래되신 분 계셨다는 건 몰랐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미국 대형 서점이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게 된 전낙청 작가의 한글 문학. 동포사회는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은 올해 더 많은 한인 작가를 발굴해내고 한국 작가들과의 교류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강제 이주해 살아온 동포들에 대해 정부가 1992년부터 영주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할린 동포 약 4,700명이 이 사업을 통해 귀국한 뒤 전국 각지에 정착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그리움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지수 PD입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르신들이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합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의욕만큼은 넘쳐납니다. 사할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모국에 정착한 동포들입니다. 평균 연령 85세, 총 68명의 어르신이 인천의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에서 복지 의료 인력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과 건강체조, 물리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진 하루하루의 일상. 하지만 가슴 한편의 허전함은 달래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도 한국에 올 수 없는 러시아에 남은 자손들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도 오기 싶어 합니다. 예, 한국 마음 든다고. 저 생각에는 저희 자녀들이 하고 손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할린 동포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로 정의하고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이렇게 최다 4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손이 여러 명 있더라도 그중 자손 1명, 그 배우자와만 함께 귀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국 입국이 까다로워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도 끊기면서 가족 일시 방문 상봉조차 쉽지 않은 상황. 섭섭하지요. 보고 싶으지요. 그리고 코로나만 없었으면 가들 왔다 갔다, 코로나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이라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고 이제 4년째 못. 국내에 정착했더라도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 복지회관의 경우 어르신 약 70%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연로해 의료와 간병에 드는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자금 중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데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고가 10% 깎였기 때문에 그 깎인 금액만큼은 어쨌거나 계속 소요되는 금액이고 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도 또 감염 취약시설이라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YTN월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령의 사할린 동포에 대한 부양 필요성과 이상가족을 양산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을 당정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영주 귀국 동포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을 떠나 극동의 타양에서 귀국을 바라온 사할린 동포들. 이들을 위한 더 도타운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캄보디아의 새해는 4월부터입니다. 캄보디아 설날인 쫄치남 연휴가 매년 4월 13일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새해 맞이해 축제 분위기였던 현지 명절 연휴 기간, 우리 동포들도 자리를 함께해 타양살이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손원영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의 신나게 물총을 쏘고 분을 바릅니다. 쫄치남 연휴 사흘간에 열리는 물축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행복과 건강,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자제돼 명절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던 지난 3년간의 한을 풀듯 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개묘년을 맞아 와프롬 사원에 꾸며진 토끼 모양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We were excited in Songkran, like calling in Khmer New Year. Today I'm here and I'm enjoying here and it called Wat Phnom. Yes, and tomorrow I will go to my hometown to visit my family and celebrate Khmer New Year together. 한국에는 떡국이 있듯 캄보디아에도 새해를 맞아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안에 넣는 재료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른 것이 송편과 비슷한 노멈쏨입니다. 가정마다 바나나, 돼지고기 등 저마다의 특색을 담은 노멈쏨을 만들어 나눕니다. This one som chay, banana nomonsom. Yes. And for like Chum Ban Day and Khmer New Year, Cambodian they make this one. Make two kind of this nomonsom.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모두 쉬기 때문에 쫄추남 연휴에 문을 닫는 가게가 많습니다. 현지 동포들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 식당도 마찬가지. 연휴를 맞아 혹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한국으로 간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쫄추남 되면은 캄보디아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기 때문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외국으로 들어가고 요즘에는 안 놀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의 가족과 떨어져 홀로 캄보디아 생활 10년째인 권재윤 씨를 비롯해 남아있는 동포들이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현지 명절을 맞아 모처럼 자리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눠봅니다. 관광객부터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도 한 후반기 정도 돼야 조금씩 강화되지 않을까. 외로운 타양살이에 경기 악화까지 더해진 터라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어려움을 견뎌내는 한인들. 내년에는 답답한 상황이 풀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 연휴를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캄보디아에서 YTN 월드 손원혁입니다.